은뜨락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뜨락 도서관은 은평구 공공도서관 중에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어요. 2019년 11월에 문을 열어서 최근에 개관 1주년을 맞이를 했죠. 박석고개 근처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가장 적은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약 13,0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10,000권 정도밖에 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뜨락 도서관 층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어린이 자료실과 문화활동실, 어린이 자료실 시설이 1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층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자료실을 갖추고 있고요. 3층에 직원과 사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문화교실, 그러니까 뭐 각종 강연이라든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교실이 있고, 그리고 꿈뜨락이라는 좀 독특한 공간이 3층에 있습니다. 층별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1층에 어린이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 열람실이 이런 풍경으로 이제 갖춰져 있어요.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도서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내부를 꾸미셨고요. 실제로 은뜨락 도서관을 가보면 이 어린이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열람실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자료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료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종합 자료실 한쪽 벽면에 PC를 배치를 해서 뭐 문서 작성이나 웹서핑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가를 이렇게 좀 반대쪽에 세워서 책들을 쭉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뜨락 도서관은 관장님이 큐레이션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도서관 곳곳을 좀 뭐 필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실버 세대를 위한 뭐 책이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사서들이 엄선한 그 책 큐레이션을 선보이는 공간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을 한번 둘러보시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꾸며놓은 엄선한 책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2층에 종합자료실 한쪽 구석에 따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3층 공간에 문화교실, 그리고 직원 사무실과 함께 꿈뜨락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은뜨락 도서관이 최근에 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은뜨락 도서관의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꿈뜨락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꿈뜨락 공간이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은뜨락 도서관도 몇몇 시설들을 빌려서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문화교실, 그리고 작가의 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빌려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도서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간 대관을 지금 못 해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대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뜨락 도서관 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구파발역입니다. 구파발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720m 정도 걸어가시면 걸어서 12분 정도 거리에 박석고개의 은뜨락 도서관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새롭게 문을 연 도서관이기 때문에 한번 짬 나실 때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작은 도서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광천 작은 도서관은 2012년 2월에 문을 열었고요. 아까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도서관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갖춘 책은 5,948권, 6,000권 조금 안 되게 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불광천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풍광이 굉장히 예쁜 곳이죠. 도서관을 이용을 하다가 불광천 산책을 하거나 이러기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불광천 도서관 내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벽면을 따라서 서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책을 뽑아서 바닥은 이제 마룻바닥 형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의자는 없지만 어느 공간에서나 앉아서 책을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광천 작은 도서관이 그 녹번 만화도서관과 이제 함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도서관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불광천 작은 도서관은 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대출해서 빌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도서관이 바로 불광천 도서관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불광천 작은 도서관 가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6호선 세전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불과 289m 정도 거리에 불광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전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녹번 만화도서관을 설명을 드릴게요. 녹번 만화도서관은 2013년 12월에 녹번역 바로 옆에 문을 열었고 지금 4,243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는 분은 녹번 만화도서관에 가서 만화를 보실 수가 있죠. 다만 녹번 만화도서관을 이용할 때 좀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녹번 만화도서관 책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만 만화책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빌려서 집으로 가져가서 만화책을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녹번 만화도서관은 가실 때 그냥 작정을 하고 여기 가서 만화책을 여러 시간 좀 보고 오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녹번 만화도서관 가는 방법은 녹번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5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20m, 19m라고 되어 있는데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녹번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녹번 만화도서관은 좀 아쉽게도 지금 올해 2월부터 2020년 2월부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상태에 있고요. 도서관을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번 만화도서관 가실 때는 반드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허탕을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중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구 도서관에 대해서 몇몇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 도서관 직원은 은평구청 직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은평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은평구 소속 공무원들은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은평구는 도서관, 아까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드린 8개 또는 10개의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간 기관에 도서관 운영을 따로 이제 맡기고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 도서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립도서관 직원 또는 은평뉴타운 도서관 직원, 구산동 도서관 마을 직원들은 은평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은평구에서 지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은평구청 직원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그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도서관들은 어느 곳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은평구에 삼천사라고 하는 북한산 근처에 삼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진관사 옆에 있죠. 그 삼천사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덕원이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중에 은평구립도서관, 그리고 증산정부도서관, 은평뉴타운 도서관,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이 4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도서관은 인덕원 소속으로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따라서 은평구립도서관 직원들은 은평구청의 직원이 아니라 인덕원 소속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응암정보도서관 그리고 불광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도 따로 있는데 성결교회 유지재단이라는 이제 개신교 쪽에 있는 재단이 응암정보도서관과 불광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도서관은 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 마을 같은 경우는 은평도서관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만들기를 기획하고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동조합이 바로 은평도서관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이 2018년에 비교적 새롭게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 내숲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더불어 배움도 개신교, 그러니까 은평구에 있는 개신교 교회가 설립한 재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 배움이라고 하는 개신교회 쪽에서 만든 사단법인이 내숲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은뜨락도서관이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도서관인데 횃불장학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은뜨락도서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이 다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은평구 공공도서관이 한 가지 좀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또는 개신교 재단이 만든 위탁기관들이 도서관들을 상당히 많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종교기관과 문화시설은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교단체가 도서관을 많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치구가 은평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은평구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시거나 또는 제안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은평구에 있는 개별 도서관들, 은평 뉴타운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불편함이 있거나 제안할 거리가 있으면 뉴타운 도서관에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개별 도서관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은평구 도서관에 대해서 뭔가 제안할 거리가 있다. 이러실 때는 은평구청에서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안에 있는 도서관진흥팀이라고 있어요. 이 도서관진흥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시거나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도서관 시설은 더욱더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제안들은 도서관과 은평구청에 있는 담당팀에 하시면 됩니다. 네. 은평구 도서관에 대한 정보 마지막 부분으로 전문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보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은평구에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관도 있어요. 어떤 전문도서관이 있을까요? 은평구의 고전번역원이 2018년에 종로구 구기동 구기터널 앞에 있다가 한국고전번역원이 2018년에 진관동, 은평 뉴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한국고전번역원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우리 고전을 번역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고전번역원 1층과 지하 1층에는 고전번역 전문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책을 많이 갖추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고전은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요.
이 도서관이 평소에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공간입니다. 원래 평소에는 개방이 되는 공간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지금 운영을 중단을 하긴 했는데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뭐 고전번역원이 지하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구내식당이 밥맛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셨던 공간일 텐데 식당에 가시면서 도서관도 한 번쯤 들려보시면 고전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광역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조금 가시다 보면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행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 행정연구원에 정보자료실이라고 하는 전문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개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전문 도서관으로 행정연구원 정보자료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연구원 바로 위쪽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죠. 이 연구원도 1층에 자료실이 있고요. 일종의 도서관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성 문제와 여성 정책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전문 자료를 갖춘 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료실을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불광역에서 행정연구원 가기 바로 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문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본관에 도서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개방은 하지 않는데 전문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도서관은 아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대구,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곳곳의 자치구가 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려고 유치 경쟁을 벌이다가 은평구가 유치를 했죠. 은평구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어디에 건립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냐면 은평뉴타운의 그 기자촌이라고 아시죠? 북한산에 있는 기자촌에 국립한국문학관이 2022년에 문을 열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립한국문학관이 그러면 얼마나 규모가 클까요?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1,400억 원 정도 배정을 했고 연면적이 14,000제곱미터예요. 14,00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그 은평구에서 가장 큰 구립도서관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정도거든요. 근데 이 은평구립도서관보다 3배 정도 규모가 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은평구 기자촌 공원에 문을 열 예정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 관장이 벌써 임명이 되셨죠. 문학평론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연무홍 선생이 국립한국문학관 초대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 예정대로 문을 열면 수년 이내에 은평구에서 도서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춘 문학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